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차시이고요. 앞에서 배웠었던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활용, 여러가지 수량과 관련된 문제 중에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한번 볼게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네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9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모둠을 나누어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을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가 동일하도록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었더니 모둠의 수가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큼 컸다. 이때 이제 한 모둠에 속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세요 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 일단은 미지수부터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미지수 정하기예요. 그런데 그 미지수는 정하는 게 딱 여기에 이제 나타나죠.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한 모둠에 속한 학생이 몇 명인지 물어봅니다. 여기 몇 명이 이제 X명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모둠에 속한 학생을 X명이라고 미지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둠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체 모둠은 수는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큼 컸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죠? 한 모둠에 이 하는 것보다 이제 속한 학생이 모둠의 수가 이제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큼 컸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모둠은 x 플러스 4개 가 되고요. 총 99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세워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4는 9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정식을 세웠으면 이제 세 번째 방정식을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는 8 또는 x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학생 수는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x는 8 따라서 한 모둠에서 속한 학생은 8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확인하기인데요. 물론 이제 시험 때는 확인하기는 안 하죠.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확인하기까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걸 잘 못하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하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안 똑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도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풀이를 할 때요. 그래서 전체 모둠은 이거니까 이거나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8보다 4만큼 더 많으니까 문제의 뜻에 맞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과정, 여러분 만약에 풀이를 한다면 3번까지 하겠지만, 이제 요 네 가지 과정을 이제 토대로 이제 2차 방정식의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지수를 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고요. 방정식을 세웠으면 세운 방정식을 풀고 이제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학생 수니까 양수다. 특정 조건 그것까지 캐치해서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진짜 답이 맞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 실수해서 틀릴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아이고 참 많다. 왜 이리 많이 갖고 왔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7번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규민이와 규민이 동생의 나이 차이는 3살이다.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208일 때 규민이의 나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미지수는 뭐라고 두면 되겠죠? 규민이의 나이 이거를 갖다가 x라고 일단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게 규민이 나이니까 x를 규민이의 나이라고 정하면 되겠죠. 규민이와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형아 누나 아니고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생은 이거 얼마가 되는 거죠? x-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나이의 곱이 208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어보면 x 곱하기 x-3 하면 208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08 하면 0이 나온다. 요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어야 되겠죠. 풀이를 할 때 당연히 나이니까 왠지 이제 자연수, 정수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이제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8이라고 하는 수가 만만한 숫자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208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8 이거는 일단 4로 곱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를 곱하니까 50이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51을 갖다가 또 한번 해줄까?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26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자라죠. 왜냐하면 이게 합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자라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 16이란다. 아이구야. 이거를 곱했네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곱했습니다. 그러면 26은 2 곱하기 13이죠. 2 곱하기 13이 26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주면 요 두 개의 차이가 이만큼이 16이니까 이만 두 개의 차이가 3만큼 나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어림잡아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다? x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x 플러스 13은 0 요렇게 이제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x는 16 또는 x는 뭐다? 마이너스 13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나이는 뭐니까 양수이므로 x는 16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규민이의 나이는 얼마다? 16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학교 3학년은 16살이니까 16이 답이겠지 해갖고 잘 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찍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답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규민이 나이는 16살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고 확인하기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민이 나이가 16살이고 그러면 동생 나이는 13살이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1 곱하기 1은 0, 1, 6, 3, 18, 1, 6은 6, 1, 3은 3 이렇게 해서 8이 나오고 0이 나오고 2가 나오고 20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확인하는 것까지 하면 실수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문제 8번 한번 보면 이것도 그냥 문제 꼼꼼히 읽어보고 미지수 정한 다음에 방정식 세워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8번 해보겠습니다. 1인 입장료가 1000원인 수목원에 하루 평균 600명이 입장한다. 1인 입장료를 x1 인상하면 하루 평균 입장객이 2분의 1x명은 줄지만 총수입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상한 금액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이미 주어져 있네요. 그죠? 이것도 약간 나름대로 꿀팁입니다. 미지수가 제가 시험 내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미지수 x를 미리 주는 게 좋아요. 저는. 왜? 이상한 거 만약에 문제 7번을 풀어라 했을 때 만약에 동생의 나이를 막 내가 x를 잡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풀어도 사실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풀이 과정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규민이를 x로 잡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동생의 나이를 미지수로 잡는 경우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x를 여러분 보고 잡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 답안을 2개를 써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입장에서 어때요? 귀찮겠죠? 안 그래도 서술은 매긴 게 귀찮은데 빨리 AI가 해줘야 됩니다. AI가 빨리 판독해가지고 채점하는 거, 자동으로 채점하는 거, 짜란 하는 거 누가 개발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고 미지수를 잡으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귀찮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미지수를 이미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 참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기가 공부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미지수를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식이 극에 대해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지수를 이미 줬습니다. 1인 입장료를 x1 인상하면 하루 평균 입장객이 이만큼은 줄지만 총 수입은 변함없다. 그러면 일단 이제 미지수가 뭡니까? x는 뭐예요? 1인 입장료. 1인 입장료인데 그냥 입장료가 아니죠. 1인당 인상한 입장료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갖다가 세어보면요. 일단 기존에 이제 우리가 1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600명이 입장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총수익이죠. 원래 총수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했습니까? X1 인상을 했어요. 수목원에서. 원래 1000원이었던 걸 X만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평균 입장객이 이만큼 줄었어요. 그죠? 원래 이제 600명 왔었는데 하루 평균 입장객이 이만큼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빼기 2분의 1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총수입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 요렇게 이제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세웠으면 이것 갖고 이제 풀면은 됩니다. 풀까? 시간 또 이 아들이 또 선생님 너무 길어요 이라 했긴데 이런 거 푼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그죠? 어쨌든 해보면 이를 악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하나 둘 한 둘 셋은 6 하나 둘 한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00을 하면 되죠. 그러면 500x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면 플러스 600x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이제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다? 식이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100x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변에 뭘 해주지? 곱하기 1을 해줄까요?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개수를.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00x는 0이 나오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x를 묶어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0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20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상을 했다고 했으니까 0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제 얼마다? x는 20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다? 1인 입장료는 200원 인상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맞는지 여기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에 200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될 거예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예제 6번이네요. 지면에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에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는 2차식이 됩니다. 참 신기하게 그리 돼요. 이게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뭐다? 지면으로부터 쏘아 올린 x초 후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2차 식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주어져 있고요. 관련된 식을 갖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물체의 높이가 던졌는데 40m가 됐으니까 뭐다? 높이를 우리가 이거라고 한다 했죠.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40이 되는 x 값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고 이게 5의 배수가 되죠. 전부 다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5분의 1을 양변에다가 해줍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요. 운이 좋다. x는 2 또는 x는 4가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2초 후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위로 던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던지게 될 때 여기 40m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일단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자리에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면
너무 제자리가 아닌 것 같나? 그러면 자, 요거를 높이 던졌다가 그러면 이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처음 올라갈 때는 x가 2일 때 처음 여기 됐다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겠죠, 다시. 중력가속도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40m가 되는 그 상황이 x가 4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처음으로 40m가 되는 거라 했죠. 처음으로 이 말을 안 읽을 뻔했다, 그죠?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언제다? x가 2일 때다. 두 번째는 x가 4일 때, 4초에는 이제 2초일 때도, 4초일 때도 우리가 40m가 높이가 되겠지만 x가 2일 때 우리가 처음으로 40m가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다? 물체를 쏘아 올린 지 2초 후에 처음으로 40m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면으로부터 쏘아 올린 물체의 2초 후의 높이는 여기 집어넣어 보니까 40이 되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반성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문제 9번 해보면 여기도 달 표면에서 이제 쏘네요. 이 안은. 자, 이 쏘아 올린 공이 x초 후에 달 표면에서부터의 높이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던진 공이 달 표면에 떨어지는 것은 공이 던져진 지 몇 초 후인지 고르세요.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달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얼마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높이가 0m라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0.8x 제곱 플러스 20x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구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양변에다가 10을 곱해볼까요? 곱하기 10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x의 제곱 플러스 200x는 0.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곱하기 4분의 1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왜 빠졌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얼마고? 플러스 50x가 됩니까? 그럼 8로 그냥 나누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러면 8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5x 이렇게 이제 됩니까? 바로 20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0이 됩니다. 공통인수 묶어내요. 그러면 이제 x를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5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25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던졌죠. 그죠? 이거는 던지기 시작하는 지점 아닙니까? 던져 올리고 몇 초 후에 이제 땅에 떨어지는지 이제 궁금한 거니까 이게 아니라 궁금한 것은 이 값이 되겠죠. 따라서 뭐다? 25초 후에 이제 던진 공이 달 표면에 떨어진다. 요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기는 그냥 여기에 25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봐요. 여기 집어넣어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용하기 이 문제들도 아이고야 왔다 갔다 하네. 자, 이 문제도 식을 적은 다음에 출발한 날의 수를 x로 놓고 식을 세워서 이제 해보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합시다. 아이고 이제 진이 빠지네요. 그죠? 확인하기 2번 요것도 이제 해보세요. 진이 빠지네. 자, 그렇습니다. 활용 어떻게 하는 거죠? 활용은 그냥 실생활 문제를 푸는 건데 실생활 문제를 풀 때는 총 몇 가지 요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하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뭔지 일단 확인을 하면 되겠죠. 미지수를 정하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운 걸로 우리가 뭘 하면 된다? 방정식을 풀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근을 이렇게 이제 구해 보면은 이제 구한 근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이 이런가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근을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